오빠, 나 이제 오빠 여자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30년을 참아왔던 제 심장이 폭발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매. 하지만 세상은 우릴 온누이라 불렀고 전 그 지옥 같은 이름 뒤에 숨어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16에 처음 본 순간부터 46이 되어 멍투성이로 돌아온 오늘까지 단 하루도 이 여자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의 남편이란 자가 도박빚에 찌들어 매일 밤 주먹을 휘둘렀고 그녀는 맨발로 도망쳐 제 식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에 젖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전 알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설령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이 여자는 내가 지킨다고.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강태호입니다. 올해 58. 전라남도 끝자락 작은 포구에서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해변식당이라는 간판도 없는 허름한 횟집인데 단골들은 그냥 태호네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울서 제법 잘 나가는 호텔 주방장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왜 이 외진 곳까지 내려왔냐고요? 도망친 겁니다. 서울에 있으면 자꾸 그 여자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수진이, 제 여동생이자 제가 평생 가슴에 묻어둔 여자. 우리가 남매가 된 건 제가 15, 수진이가 3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셨거든요. 새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늘 웃으셨고 밥상 차릴 때마다 제 반찬을 따로 챙겨주셨죠. 그분 손을 잡고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온 3살배기 계집애가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까만 눈망울에 볼이 빵빵한 게 인형 같았어요. 오빠 라고 부르며 제 다리에 매달리던 그 작은 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12살 터울이었으니 저한테 수진이는 그냥 귀여운 동생이었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문제는 수진이가 자라면서 시작됐어요. 제가 27이 되던 해 수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복 입은 수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동생이 예뻐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면 괜히 신경이 쓰였고 남자 후배가 집에 전화하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났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수진이 생각이 떠올라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29 되던 해 여름 결정적인 일이 터졌어요. 수진이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들어 버린 거예요. 전물 갖다 주려고 거실에 나갔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짧은 원피스가 허벅지까지 말려 올라가 있었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죠. 숨이 턱 막히더군요. 야, 수진아. 방에 들어가서 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잠결에 고개를 저었어요. 응. 오빠 여기 시원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손이 화끈거릴 정도로 뜨거웠어요. 전 도망치듯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동생을 여자로 보고 있다고. 이건 짐승만도 못한 마음이라고. 그 뒤로 전 수진이를 피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눈을 안 마주쳤고 같은 공간에 오래 있지 않으려고 일부러 야근을 했어요. 수진이는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고 서운해했죠. 오빠 나 싫어? 요즘 왜 나한테 그래? 수진이가 눈물 글썽이며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싫은 게 아니야. 너무 좋아서 그래. 미칠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34 되던 해 수진이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수진이 회사 선배였는데 키 크고 잘생긴 놈이었어요.
학벌도 좋고 집안도 반듯하고. 오빠, 이 사람이야. 인사해.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그 남자 팔짱을 낀 순간 전 웃어야 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행복해라. 세상에서 가장 축복해야 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 전 축가도 안 부르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은 수진이가 버질로드를 걸어갈 때 전 화장실로 도망쳤어요. 거기서 혼자 토하듯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가며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그날 이후 서울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 소식이 들릴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끝자락 바닷가로. 부모님은 5년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새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아버지가 6개월 뒤에 뒤따라 가셨죠. 장례식장에서 수진이를 봤는데 옆에 남편이 붙어 있더군요. 오빠 연락 좀 하고 살아.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전 대충 얼버무리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6년 전 일이에요. 그 뒤로 명절에도 안 갔고 전화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살면 언젠간 잊힐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새벽에 파도 소리 들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어김없이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살 수진이, 웨딩드레스 입은 수진이, 장례식장에서 울던 수진이, 58 먹은 놈이 20살 시절 기억을 붙들고 한숨 쉬는 꼴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으니까.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가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던 7월 초, 손님도 없어서 일찍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가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이 궂은 날씨에 누가 왔나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비에 흠뻑 젖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얼굴 반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6년 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6년 3개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볼 줄은 몰랐어요. 수진아, 너 이게 무슨...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수진이 얼굴 왼쪽이 온통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거든요.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눈 밑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데 팔뚝에도 시퍼런 자국이 보이더군요. 오빠, 나 좀 숨겨줘. 제발. 수진이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전 황급히 수진이를 안아들었어요.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얼마나 비를 맞고 왔는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와. 얘기는 나중에 하고. 수진이를 업고 식당 뒤쪽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난방을 틀고 마른 수건을 가져와 머리를 닦아줬어요. 수진이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떨기만 하더군요. 옷 갈아입어야 해. 감기 들겠다. 제 옷장에서 가장 작은 티셔츠랑 추리닝을 꺼내줬습니다. 나 나가 있을게. 갈아입고 불러. 문을 닫고 나와 거실에 섰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왜 이 꼴이 돼서 온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서 제대로 생각이 안 됐어요. 10분쯤 지났을까? 방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들어와도 돼.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가 제 옷을 입고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헐렁한 티셔츠가 흘러내려 어깨뼈가 드러났는데 거기에도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전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확인한 겁니다. 누가 이랬는지 뻔하니까. 수진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 안 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재원이가, 남편이, 역시 그놈이었군요. 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언제부터야? 3년 됐어. 3년. 3년 동안 맞고 살았다는 소리였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혼자 당하고 있었냐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가 움찔하며 몸을 더 웅크렸어요. 전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소리 지를 때가 아니었어요. 미안해. 화난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 천천히 얘기해. 수진이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엔 괜찮았대요. 남편이 잘해줬고 행복했다고. 근데 5년 전부터 남편이 도박에 빠졌답니다. 처음엔 주식이었는데 나중엔 카지노까지 갔다더군요. 돈을 잃으면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 수진이한테 손을 댔어요.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어. 근데 점점 심해졌어. 나중엔 진짜 죽을 것 같았어.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달라고 했어. 내 월급 다 빼앗아 갔어. 그것도 모자라서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게 했어. 전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경찰은 신고 안 했어? 했지. 3번이나 했어. 수진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인간이 무릎 꿇고 빌더라고. 다신 안 그런다고. 경찰도 부부싸움이라고 대충 넘기고 신고할 때마다 나중에 더 맞았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내가 도망치지 않고 곁에 있었으면. 오늘은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걔가 내 통장을 다 털었어. 숨겨둔 비상금까지.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수진이가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터진 입술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죽여버린다고 하더라. 부엌칼 들고 쫓아와서 나 맨발로 뛰쳐나왔어. 전 그제야 수진이 발을 봤습니다. 맨발이었어요. 발바닥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긁힌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오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다른 데 갈 데가 없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패 끼치는 거 알아. 근데 하루만, 딱 하루만 있다 갈게. 그놈이 여기까지는 못 찾아올 거야. 하루라니요. 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뭡니까? 평생이라도 있으라고요. 아니, 평생 곁에 있으라고요.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전 꾹 삼켰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 있어. 깔 때 생길 때까지 여기서 지내.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고마워. 진짜 고마워. 수진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20살 때 제 다리에 매달리던 그 손이 이제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전 그 손을 꽉 쥐어줬습니다. 이제 안 놓친다. 이번엔 절대 안 놓쳐. 그 밤 수진이는 제 침대에서 잤고 전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수진이가 내 곁으로 왔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놈이 찾아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것. 밖에선 빗소리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잠깐 꿈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부엌에서 뭔가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냄새도 났어요. 계란 굽는 냄새.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어요. 제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채로
아, 오빠 일어났어? 뭐 해줄 게 없어서 계란이라도 구웠어. 수진이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너무 어색하더군요. 퉁퉁 부은 눈, 시퍼런 멍, 터진 입술로 웃으려니까 얼굴이 찡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됐어.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전 수진이를 밀어내고 프라이팬을 넘겨받았습니다. 오빠가 요리사였지. 맞다. 미안, 내가 괜히. 미안은 무슨. 앉아만 있어. 수진이가 식탁에 가서 앉았습니다. 전 계란말이를 다시 말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푸고 식당 운영하면서 손에 익은 동작이라 금방이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는데 이상하더군요. 30년을 그리던 여자가 제 앞에 앉아 있는데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는지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밥 먹어. 어제 뭐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어야 해. 응. 수진이가 밥을 떴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왜 그래? 맛없어? 아니, 맛있어서 그래. 수진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눈치 봤거든. 반찬 하나 더 집어도 눈치, 국물 더 떠도 눈치. 그 인간 기분 나쁘면 밥상 엎어버리니까. 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더군요. 이제 그런 거 없어. 많이 먹어. 살 좀 쪄야겠다. 수진이가 흘끗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오빠 늙었다. 야,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나도 알아. 거울 보면 깜짝 놀라. 이게 나야?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진이도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멍든 얼굴로 웃는 게 짠하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웃을 수 있구나 싶어서 그렇게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6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한 지붕 아래서 지내려니 수진이는 자꾸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며칠만 있다 갈게. 짐 되기 싫어. 또 그 소리야. 어디 갈 건데? 그건 찾아볼게. 찾을 때까지 여기 있어. 끝. 전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안 그러면 진심이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는 가만히 있기 싫다며 식당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손님 앞에 나가. 일단 나을 때까지 쉬어. 그럼 주방에서 설거지라도 할게. 제발 오빠. 그 눈을 보니 거절이 안 되더군요.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알았어. 근데 무리하면 안 돼. 그날부터 수진이는 주방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설거지하고, 야채 다듬고, 그릇 정리하고. 단순한 일이었지만 수진이는 열심히 했어요. 문제는 그 좁은 주방에서 둘이 부딪히는 거였습니다. 수진아, 거기 냄비 좀 줘봐. 응, 여기. 수진이가 냄비를 건네다가 제 손을 스쳤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손끝이 닿은 것뿐인데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더군요. 수진이만 보면 제 몸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오빠 왜 그래? 얼굴 빨개. 뭐? 아니야. 불 앞에 있어서 그래. 전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다행히 더 묻진 않았어요. 조심해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남편한테 도망쳐 나온 상태예요. 몸도 마음도 엉망인 사람한테 무슨 마음을 품어요. 나는 그냥 오빠로 있어야 해. 오빠로만.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눈은 자꾸 수진이를 따라다녔습니다. 설거지할 때 물 튀기는 모습, 야채 다듬을 때 진지한 표정, 그릇 닦으면서 콧노래 부르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예쁘더군요. 미치겠더군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이 얼굴멍은 많이 빠졌어요. 입술 상처도 아물었고, 근데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건 여전했습니다. 한밤중에 수진이 비명소리에 잠을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꿈이야. 꿈. 전수진이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땀에 흠뻑 젖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눈에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그 인간이 칼 들고 나 죽인다고. 꿈이야. 여긴 안전해. 그 새끼 못 와. 전수진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수진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빠, 나 무서워. 제발 오늘만 옆에 있어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알았어. 옆에 있을게. 전 결국 수진이 방 문턱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겨우 잠들었어요. 그 작은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 놓으면 안 된다. 이번엔 진짜 놓으면 안 된다. 한 달이 지나자 수진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 멍은 다 빠졌고 볼에 살도 조금 올랐어요. 눈빛도 처음 왔을 때처럼 겁에 질려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오빠, 나 이제 요리 좀 배워도 돼? 맨날 설거지만 하니까 지겨워. 수진이가 어느 날 저녁 장사 끝나고 물었습니다. 요리? 갑자기? 응. 여기 계속 신세질 거면 뭐라도 해야지. 나중에 나가서도 써먹을 수 있잖아. 나중에 나간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로 나가? 왜 나가? 여기 평생 있으면 안 돼? 속으론 그렇게 외치면서 입으론 딴 말이 나왔어요. 그래. 가르쳐 줄게. 뭐부터 배우고 싶은데? 해물파전? 여기 그거 제일 잘 나가잖아. 다음 날 점심 장사 끝나고 수진이한테 해물파전을 가르쳤습니다. 일단 반죽부터 해야 해. 밀가루랑 찹쌀가루 비율이 중요해. 응응.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어요. 전볼에 밀가루를 넣고 물을 부으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어. 너무 되직해도 안 되고 질어도 안 돼. 어느 정도가 딱 좋은 건데? 느낌이야, 느낌. 손으로 해봐야 알아. 수진이가 숟가락을 들고 적기 시작했는데 영 어설프더군요.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전수진이 뒤로 돌아가서 손을 잡아 움직임을 교정해줬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수진이 등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확 전해지더군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는 샴푸인데 수진이한테서 나니까 완전히 다른 향기 같았습니다. 오빠, 이렇게? 수진이가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올려다봤어요.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 잘하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황급히 손을 떼고 물러섰어요. 왜 그래, 오빠? 얼굴 빨간데. 불앞이라 그래. 환기 좀 시켜야겠다. 전 창문을 열고 바깥바람을 쐬며 심호흡했습니다. 진정해. 강태호. 수진이는 동생이야. 동생? 근데 심장은 말을 안 듣더군요. 쿵쿵쿵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요리 가르치는 시간이 고문이 됐습니다. 뒤에서 자세 잡아줄 때마다 수진이 몸이 제 품에 들어왔거든요. 등이 닿고 허리가 닿고 가끔은 엉덩이까지. 수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전 혼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칼질 가르쳐 줄 때는 손을 잡아야 했어요. 손가락 이렇게 접어. 안 그러면 다쳐. 수진이 손을 감싸 쥐는데
너무 작고 부드럽더군요. 이 손으로 그 새끼한테 맞았구나. 이 고운 손으로. 분노와 애틋함이 뒤섞여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빠 손 진짜 크다. 내 손이 다 가려져. 수진이가 제 손바닥 위에 자기 손을 올리며 웃었어요. 심장이 또 요동쳤습니다. 이러다 진짜 미치겠구나 싶었습니다. 일이 터진 건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단골 손님 중에 상철이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40 초반의 이 동네 수산물 중개상이었죠. 건장한 체격에 입도 거친 편이었는데 저한테는 괜찮게 굴었어요. 술값도 잘 내고. 근데 그날 그놈이 들어오자마자 수진이를 발견한 겁니다. 사장님 여기 웬 미인이야? 새로 들어왔어? 상철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친척이야. 신경 쓰지 마. 전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친척? 동생? 와, 사장님 동생 진짜 예쁘다. 상철이가 대놓고 수진이를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수진이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상철이가 자꾸 말을 걸더군요. 이름이 뭐예요? 나이는요? 여기 언제부터 왔어요?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수진이요. 1달 됐어요. 수진 씨? 이름도 예쁘네. 밥 한번 같이 먹어요. 맛있는데 많이 알아. 전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철 씨, 술 시킬 거면 시키고 아님 나가. 제 목소리가 싸늘하게 깔렸어요. 상철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사장님 왜 그래? 그냥 친해지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 수진이 바빠. 신경 끄고 술이나 드세요. 우리 수진이.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상철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우리 수진이? 그런 사이였어? 뭔 소리야? 동생이니까 챙기는 거지. 동생 챙기는 눈빛이 그래요? 완전 불붙은 눈인데. 그놈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들켰나? 내 마음이 그렇게 티가 났나? 헛소리 작작하고 술이나 드세요. 전 자리를 피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오빠 왜 그래? 얼굴이 무서워.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 뭐라 그랬어? 기분 나쁜 거야?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걱정해주는 그 눈빛에 심장이 또 녹아내렸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죠. 피곤한 게 아니라 질투가 났던 겁니다. 다른 남자가 수진이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내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동생이 아니라 내 여자. 30년 동안 숨겨왔던 마음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수진이 생각뿐이었어요. 주방에서 등이 닿았던 그 감촉, 손을 잡았을 때 그 부드러움, 샴푸 향기. 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신음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진아,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날 밤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일기예보에서 태풍이 온다고 난리였어요. 모레쯤 이 지역을 통과할 거라고. 손님이 뜸해서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어차피 이런 날씨엔 아무도 안 와요. 오빠, 나 소주 한 잔 해도 돼? 수진이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바람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서. 수진이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마 그놈 생각이 났나 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수진이는 유독 불안해했거든요. 처음 도망쳐왔던 날도 비가 왔으니까. 그래, 나도 한잔하지 뭐. 둘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검은 파도가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시커멓게 뒤덮여 있었고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뭐해? 그냥 살아있는 거에. 수진이가 쓴웃음을 지으며 한 잔을 비웠어요. 전 말없이 따라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어요. 한 병이 비워지고 두 번째 병을 땄을 때쯤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오빠, 왜 결혼 안 했어?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그냥 인연이 없었지. 거짓말. 오빠 젊었을 때 잘생겼잖아. 지금도 괜찮은데. 수진이가 슬쩍 저를 쳐다봤어요. 취기가 오른 눈이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었어? 한 번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전 잠시 망설이다 소주를 한 잔 더 들이켰어요. 알코올의 힘을 빌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있었지. 진짜? 누군데? 왜 안 사귀었어?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사귈 수 없는 사람이었어. 왜? 유부녀였어? 아니. 그럼 뭐가 문제였는데? 전 파도치는 바다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아무한테도 안 한 말. 무덤까지 가져갈 줄 알았던 비밀. 술 기운 탓일까요? 입이 저절로 열리더군요. 남매였어. 수진이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피는 안 섞였어. 부모님이 재혼하셔서 남매가 된 거지. 근데 세상은 우리를 오누이라고 불렀어. 수진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오빠, 그게 15에 처음 봤어. 걔가 3살 때. 전수진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귀여운 동생이었어. 근데 걔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이상해졌어. 심장이 막 뛰고 자꾸 눈이 가고. 수진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걔가 대학생 때 술 먹고 소파에서 잠든 적이 있었어. 원피스가 말려 올라가서 다리가 보였는데 나 그날 밤 제대로 미쳐버릴 뻔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입고 다른 남자한테 걸어가는 거 봤어. 나 화장실 가서 혼자 울었어. 주먹으로 벽 치면서.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 서울에 있으면 걔 소식 들릴까봐. 듣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 같아서. 전 빈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잊어봤어.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그냥 이 구석에서 혼자 썩으면서 살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거세게 들려왔어요. 한참 뒤에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응, 그 사람이 나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거짓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옛날 얘기라고. 근데 30년이 너무 길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 단 한 글자가 입에서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너야. 처음부터 끝까지 너밖에 없었어. 수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어떻게 해? 남매인데. 세상이 뭐라 하겠어. 그래도 말해줬으면.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오빠 좋아했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고등학교 때 오빠가 자꾸 나 피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얼마나 울었는데. 나중에야 알았어. 오빠가 날 여자로 보는 것 같다는 거. 수진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나도 기대했어. 오빠가 고백해주면 어떡하나. 남매라도 상관없다고 말해주면 어떡하나. 근데 오빠는 점점 멀어지기만 하고. 수진아,
그래서 포기했어. 결혼했어. 날 좋아한다는 남자가 나타나서 오빠를 잊으려고.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는 얼굴이 처참하더군요. 근데 못 잊겠더라. 맨날 맞으면서도 오빠 생각만 났어. 도망칠 곳도 오빠밖에 생각 안 났고. 수진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빠, 나 이제 어떡해?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태풍보다 더 거센 폭풍이 제 가슴 안에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은 채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파도 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어요. 들어가자. 비 온다. 전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 고백이 너무 컸거든요. 30년 묵은 비밀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으니. 오빠.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우리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자. 술도 마셨고 내일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자. 비겁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됐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빠 말이 맞아. 나도 지금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가. 수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거실 소파에 누웠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도 나를 좋아했다고? 30년 동안 혼자 앓았던 병이 짝사랑이 아니었다니.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정쯤 됐을 때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번쩍하더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정전이었습니다. 오빠. 수진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벌떡 일어나 더듬더듬 수진이 방으로 갔어요. 수진아, 괜찮아?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수진이가 이불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전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촛불을 찾아왔어요. 불을 붙이니 방 안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리 와. 옆에 있어줄게. 전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덥석 잡았어요. 가지마. 오늘만 옆에 있어줘. 지난번에도 같은 말을 했었죠. 그때는 문턱에 앉아 밤을 새웠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백한 뒤였으니까요. 수진이가 제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전 저도 모르게 침대 위로 올라갔어요. 촛불이 일렁거렸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오빠, 나 진짜 무서웠어. 뭐가? 그 인간한테 맞을 때마다, 죽을 것 같을 때마다, 오빠 생각만 났어.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가 나타나서 구해주면 좋겠다고, 오빠 품에 안기고 싶다고, 매일 밤 그 생각만 했어.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연락도 안 했어. 오빠가 날 버린 줄 알았어. 그래서 더 무서웠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전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 쏙 들어왔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안 무서워도 돼. 내가 여기 있잖아. 수진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전 수진이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러다 눈이 마주쳤어요. 촛불에 비친 수진이 눈이 젖어서 반짝거렸습니다. 그 눈빛에 이끌려 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눈물 맛이 났어요. 30년 동안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목을 감싸 안았어요. 전 더 깊이 입술을 눌렀습니다. 밖에서는 태풍이 포효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진이 숨소리,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입술을 떼고 이마를 맞댔습니다. 수진아, 응, 후회 안 해? 나 오빠로만 볼 줄 알았는데. 수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오빠, 나 17대부터 오빠한테 설렜어. 오빠로 본 적 없어. 그 말에 남아있던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전 수진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벽에 너울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볼을 감싸며 속삭였어요. 오빠, 나 오빠 여자 할래. 진짜 오빠 여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외로움이,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마치 놓으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땀에 젖은 손이 서로의 몸을 더듬었어요. 오빠, 천천히 해도 돼. 나 안 도망가.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 기다렸는데 천천히 할 수가 있어야지. 전수진이 이마에 입술을 맞추고 속삭였어요. 미안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됐어. 이제 곁에 있어주면 돼. 그 밤 태풍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30년 동안 꿈꿔왔던 밤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겁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서로의 숨결을 마시며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작은 신음소리. 그 모든 게 비바람 소리에 섞여 밤속으로 사라졌어요. 전 수진이를 안고 누운 채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남매의 선을 넘어버렸다. 근데 후회는 없었어요. 단 1초도. 오히려 이렇게 될 걸 왜 30년이나 버텼나 싶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잠들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전 그 숨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지킨다. 누가 뭐라 해도, 그놈이 찾아와도 절대 뺏기지 않는다. 눈을 떴을 때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죠. 꿈이 아니었구나. 전수진이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밥상을 차려놓으니까 수진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오빠 일찍 일어났네. 배고프지? 밥 먹어. 수진이가 식탁에 앉더니 밥 한 숟가락 뜨고는 멈췄어요. 왜? 맛없어? 아니, 행복해서. 수진이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밥상 차려져 있는 거 남편한테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매일 해줄게. 평생. 수진이가 웃으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밤에는 같은 이불 속에서 잠들고 아침에는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식당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일했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여전히 오빠 동생이었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오빠 사랑해. 나도. 이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손님 몇 명 받고 정리하는 중이었죠. 수진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전홀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이수진. 고함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수진이가 주방에서 나오다 그 남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재원 씨.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놈이었구나. 전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인연이 여기 있었구나. 개고생해서 찾았다. 재원이란 놈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야? 남편 두고 도망쳐? 미친년이. 나 이혼할 거야. 더 이상 못 살아. 수진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혼? 웃기지 마. 넌 내 마누라야. 내가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해. 재원이가 수진이 팔을 낚아챘어요.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나 줘. 전 달려들었습니다. 재원이 손목을 비틀어 수진이를 놓게 만들고 그놈 가슴을 밀쳤어요. 손대지 마. 이 새끼야. 재원이가 비틀거리다 중심을 잡았습니다. 눈에 핏발이 섰어요. 뭐야 이 영감탱이는? 너 누군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수진이 오빠다. 오빠? 아, 그 시골에 처박혀 산다는 오빠? 재원이가 비웃었습니다. 고맙네. 내 마누라 숨겨줘서. 이제 데려갈 테니까 꺼져. 못 데려가. 전 수진이를 등 뒤로 밀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네 마누라 아니야. 이혼할 거니까 꺼져. 재원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늙은이가 지금 뭐라 짓거리는 거야? 듣기 싫으면 나가. 재원이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야, 설마 네가 내 마누라 건드린 거 아니지? 응? 이 늙은이가? 전 대답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재원이가 병을 휘둘렀습니다. 피했습니다. 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이 미친 새끼. 전 재원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58비여도 매일 무거운 그릇 나르며 살았어요. 힘으로는 안 밀렸습니다. 재원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경찰 부를까? 가정폭력의 기물파손이야. 감옥 가고 싶어? 전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재원이가 일어나며 씩씩거렸어요. 좋아, 오늘은 봐준다. 근데 두고 봐. 저녀는 내 거야. 죽어도 내 거라고. 재원이가 침을 뱉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전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리더군요. 분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빠. 수진이가 제 등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갔어. 전 수진이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네 잘못 아니야. 그놈이 미친 거지. 수진이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이제 어떡해. 그 인간 포기 안 할 거야.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전 수진이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돈 주고 이혼시켜. 그놈이 원하는 게 뭐겠어. 결국 돈이야. 수진이 눈이 흔들렸어요. 오빠, 그 인간 빚이 2억이 넘어. 그 돈을 어떻게 해? 방법 찾을게. 걱정 마. 전 수진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네가 행복해지는데 드는 돈이야. 아깝지 않아. 수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전 수진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통장을 꺼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식당 운영하면서 쓸 데도 없이 모아둔 돈. 그놈한테 줄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졌지만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새끼만 없애면 된다. 그럼 수진이는 내 거다. 영원히. 다음 날 전 재원이한테 연락했습니다. 그놈 번호는 수진이 휴대폰에 남아 있었어요. 차단되어 있었지만 누구야? 수진이 오빠다.
만나자. 뭐, 어제 그 영감탱이? 할 말 있어. 읍내 커피숍으로 나와. 전화를 끊고 나가려는데 수진이가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도 갈래. 안 돼. 위험해. 싫어. 오빠 혼자 보내기 싫어. 수진이 눈이 단단했어요. 결국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차에서 기다려. 안에는 나 혼자 들어갈게. 읍내 커피숍에 도착하니 재원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제보다는 멀쩡해 보였어요. 술이 깬 모양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수진이랑 이혼해. 재원이가 픽 웃었어요. 미쳤나? 왜 내가? 빚이 얼만데? 재원이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2억 3천이라며. 내가 갚아줄게. 재원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네 빚 다 갚아줄 테니까 이혼해. 깨끗하게. 재원이가 잠시 멍하니 저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 영감이 진짜 미쳤구나. 돈이 어디서 나? 저 허름한 식당에서? 내 걱정은 네가 할 거 아니잖아. 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였어요. 재원이가 서류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숫자가 찍혀 있었거든요. 평생 모은 돈이야.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쌓아뒀지. 재원이가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그냥 오빠 동생 사이잖아. 전 대답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재원이가 씩 웃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가 내 마누라 건드린 거 맞네. 그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역겹네. 남매끼리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그리고 네가 할 소리 아니지. 마누라 패고 돈 뜯은 놈이. 재원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소용없는 법이죠. 조건이 있어. 재원이가 말했습니다. 뭔데? 3억? 뭐?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 새 출발 자금도 있어야지. 뻔뻔한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바였어요. 2억 5천. 더는 안 돼. 에이, 그래도. 싫으면 말고.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고소할게. 증거 많아. 수진이 몸에 남은 상처, 병원 기록, 전부 다. 재원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 2억 5천. 그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 악수 안 했어요. 서류 가져와. 이혼 합의서랑 위자료 포기 각서. 다 쓰면 그날로 입금해 줄게. 일주일 뒤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법원에서 서류 처리 끝나고 나오는 길에 수진이가 울었어요. 진짜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수진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고마워, 오빠. 진짜 고마워. 고맙긴. 내 여자 되려면 깨끗해야지.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내 여자? 오빠, 그럼 나 오빠 뭐라고 불러? 뭐긴. 여보지. 수진이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여보. 어색하다. 익숙해져야지. 평생 부를 건데. 그날 밤 우리는 바닷가에 나가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태풍 칠 때랑은 완전히 다른 소리였죠. 오빠, 아니 여보. 응, 미안해. 오빠 평생 모은 돈인데. 미안하긴. 너한테 쓰려고 모은 거였나 봐. 수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 진짜 괜찮을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 신경 쓰지 마. 여기선 아무도 우리 관계 몰라. 그냥 부부인 줄 알아. 그래도
수진아. 전수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나는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와서 포기 못해.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나도 포기 안 해. 절대. 우리는 입을 맞췄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키스였어요. 바다 위로 새벽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을 물들이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어두운 밤 속에서 살았다. 이제 해가 뜬다. 여보, 수진이가 불렀습니다. 왜?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그래. 오늘은 내가 특별히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오빠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수진이가 제 팔짱을 끼며 웃었어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죠. 근데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30년을 기다려본 사람만 알 거예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숨기지 마세요. 30년은 너무 깁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저처럼 바보같이 기다리지 마시고 용기 내세요. 설령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진심은 결국 통하니까요. 이제 저는 제 아내 수진이랑 아침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